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받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중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중 감면 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별로 감면 비율을 판단하지만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은 감면 한도가 1억 원이 되는데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은 공제감면 국고보조에 있는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이 메뉴에서 감면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는 산출세액과 과세표준, 그리고 감면 대상 소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먼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저장합니다. 그리고 감면은 감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용한다면 감면 대상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격리해야 하므로 소득 구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소득 구분계산서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 구분탭부터 5번 소득 구분계산서 순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회사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제조업 소득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 구분탭에서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 등의 감면 명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매출액부터 영업외 비용은 표준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고 2월 결손금과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옵니다. 불러온 각 과목별 금액을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매출액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금액이 82억이라면 제조업의 매출액란에 입력하고 남은 금액은 기타분에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도 나눠서 입력하는데요. 예를 들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 3억이 감면분에 해당한다면 먼저 개별분의 합계의 3억을 입력하고 감면분 라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매출액과 제품 매출원가만 제조업과 관련되고 나머지는 공통분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소득공제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감면소득에서 차감하지만 구분이 불가하다면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탭에서 표준손익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분과 공통분을 나눠 입력했다면 2번 세무조정 반영 탭으로 이동합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세무조정 내역을 오른쪽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목 선택과 구분 선택, 감면 선택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법인세는 해당 없음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하지 않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 금액은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등록해야 하는데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에 입력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은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에 입력합니다. 현재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이 210만 원 있으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면 3번 배부기준 등록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탭에서는 공통분에 대한 배부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금액을 확인 또는 편집하는데요. 배부기준 과목별로 매출액 비례로 안분할지, 개별 송금 비례로 안분할지 선택합니다. 이때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의 배부기준을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에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과 2번 세무조정 반영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금액이 자동 반영되며 여기에서 개별 송금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의 개별 분합 계획을 말합니다. 기준금액 편집이 필요하다면 편집 버튼을 클릭해 수정합니다. (4번) 소득구분 계산명세 조회 탭에서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부터 3번 배부기준 등록의 입력 및 설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안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5번 소득구분계산서 탭에서 완료된 소득구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에 소득처분구분 중 기타 잉여금의 증감이 있어 이번 세무조정 반영 탭에서 소득조정을 해당 없음으로 한 내역이 있다면 상단 기타 처분 버튼을 클릭해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 5번 소득구분 계산서 탭의 12번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12번 과세표준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다면 과세표준란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다면 이번 세무조정 반영의 과목과 구분, 감면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 또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이 있는데 이번 세무조정 반영에 누락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정했다면 5번 소득구분계산서의 재계산 버튼을 클릭해 데이터를 재반영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데도 붉은색으로 표시된다면 두 메뉴를 저장 후 다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 중 제조업의 소득금액은 1억 4,509만 5,206원이 됩니다. 감면분 소득금액을 계산했으므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에서 감면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의 구분에서 코드 도움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선택해 불러옵니다. 그럼 감면 대상 세액계산자료 팝업이 나타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입력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데요. 하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불러온 금액이 감면세액 계산 시에 해당되는 산출세액 등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업 등 소득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을 직접 입력합니다. 방금 전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 소재지, 감면 업종에 따른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 한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직전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한도는 1억이 되겠지만 감소한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한 명당 500만 원씩 차감한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에는 인원수를 바로 입력할 수 없고 해당 란을 클릭해 상시근로자 계산 팝업에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할 경우 하단 입력 유의사항 내용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더라도 과세기간에 속한 월은 공란이 아닌 숫자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입력 예시는 참고를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불러오기를 이용해 근로자 고용현황 메뉴에 작성된 인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고용현황 메뉴에 데이터를 작성하고 불러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은 조특법 서식 2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해 급여관리 모듈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기수의 사용 여부가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귀속연월에 따라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의 인원이 반영되므로 귀속연월도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규직 탭은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에서 비정규직 탭은 일용직 사원 등록과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불러오며 정규직 제외금액 설정 탭은 정규직 현황에 불러온 사원 중 연간 총지급액을 지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인 사원은 제외하고 불러오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되므로 정규직 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각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와 총지급액,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등 집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하단에서 월별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원별 상시 근로자 구분은 급여 관리 모듈 사원 등록의 기초자료 탭에 있는 상시 근로자 구분에서 설정된 값이 반영되며 근로자 고용 현황 메뉴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에서 작업을 완료했다면 저장하고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메뉴에 불러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근로자 고용 현황에 저장된 상시 근로자 수가 반영되고 현재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0.42명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영을 눌러 감소 인원수를 반영하고 한도 1억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세액은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이므로 현재 회사는 이 금액이 감면 대상 세액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 3번 감면 대상 세액에 반영하고 4번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을 차감해 5번 감면 세액이 확정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배제 금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메뉴를 작성합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구분에 따라 반영되며 조정감은 감면 후 세액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세액보다 작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현재 회사는 감면 후 세액의 차감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조정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저장해 작성을 완료하고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메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4번 최저한세 적용 감면배제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세액은 이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해당 메뉴는 세액공제 및 감면금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집계 및 조특법상 비과세, 입금불산입과 송금불산입, 과세이연 내역을 정리한 서식입니다. 금액은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해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그리고 추가납부 세액계산서 6번에 작성된 공제세액 등을 불러오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목들은 직접 입력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갑지에 반영되는데 갑지는 최저한세 적용제외와 적용대상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갑 최저한세 적용대상 탭에서 확인합니다.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 작성된 대상세액과 감면세액이 반영되었으며 금액이 맞다면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조특법 서식 1에 있는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확정된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105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라인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메뉴에 작성된 감면율과 대상세액, 감면세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9번 한도충족 감면세액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한도 충족 감면세액 계산을 적용받는 감면으로 감면한도 계산 버튼을 클릭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한도 계산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9번 한도 충족 감면세액란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한도 계산의 감면한도와 8번 감면세액 중 작은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해당 파법에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 감면한도를 0원으로 인식하였고, 감면한도보다 큰 금액이 한도 충족 감면세액에 반영되어 있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한도 계산의 내용은 직접 입력할 수 없으며 하단의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해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 작성했던 상시 근로자 수와 감면 한도를 반영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9번 한도 충족 감면세액란의 붉은색은 사라지며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세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메뉴에 확정된 감면세액을 적용합니다. 새로 불러오기 하면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서식들을 순서대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현재 회사는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 배제되는 금액이 없었지만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 대상 세액이 2,500만 원이 나왔다면 감면 배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여 법인 세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번에서 데이터가 불러오고 감면 후 세액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기 때문에 조정감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감으로 발생한 금액은 감면 배제되어야 하므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메뉴에서 4번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란에 입력하여 5번 감면세액을 확정합니다. 수정된 내역을 저장하고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메뉴를 실행합니다. 새로 불러오기 하여 갑 최저한세 적용 대상 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반영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3번 대상세액은 최저한세액 적용 전 감면세액으로 반영되었고 4번 감면세액은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 신청서 메뉴에서도 새로 불러오기 하여 대상세액과 감면세액을 반영하고 감면한도 계산 버튼을 클릭해 상시 근로자 수와 감면한도까지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세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메뉴를 새로 불러오기 하여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확정된 금액이 반영되도록 한 후 저장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검토표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직접 선택해서 해당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기검증 검토 서식은 PDF로 변환해서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상단의 검토 서식 PDF 변환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자신고 일괄 출력에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메뉴에서 불러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경우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